자, 오늘 할 내용은 다항함수, 이 폴리노미얼 펑션이란 게 다항함수라는 말인데, 이 다항함수에서 오늘 1차 함수랑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려 해요. 자, 다항함수에서 이 리니얼 펑션이란 거는 이제 1차 함수인데, 영어까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이 1차 함수가 기본적으로 갖는 형태는 어떤 x에 대한 기울기와 그리고 어떤 상수값에 대한 걸로 나와 있고, 이거를 만약 그래프로 그리다 보면은 얘가 0이 되는 점은 x가 마이너스 a1분의 a0가 되는 순간 이 1차 함수를 만족하는 근이 되겠죠. 자, 이게 x축이라 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a1 양수라는 가정하에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게 이제 p1의 x라고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근을 갖는 점이 결국은 x가 마이너스 a1분의 a0가 되는 것까지 알 수 있고, 이거를 이 a1의 x 플러스 a0라는 거를 a1으로 묶어줬을 때 x 플러스 a1분의 a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 a1분의 a0라는 거를 잘 그냥 바꿔놔서 x 빼기 알파 형태의 그래프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좀 봐주면은, 자, 만약에 이 x축에 대해서 이 1차 함수가 어떤 기울기를 갖고 x절편이 y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1차 함수는 항상 이 알파, 0이라는 점의 대칭이 됩니다. 점 대칭이 되고, 자, 그러면 이 점의 대칭이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알파라는 점에서 이 t만큼 갔을 때랑 마이너스 t만큼 갔을 때 그때 각각의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고, 그럼 써주면 p1의 알파 플러스 t랑 p1의 알파 마이너스 t를 더해주면 항상 0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 그 전에 그 우함수랑 기함수 그래프 제가 강의 올렸던 거 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t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x라고 대신 써도 무방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까지 볼 수 있고,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지금 그런 식이 되겠고, 그 다음 볼 수 있는 거는 이 1차 함수에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랑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왜냐면 여기 자체가 일단 알파 t라는 여기다 알파 플러스 t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알파 t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 t가 나오기 때문에 이 높이가 알파 t고 여기 높이가 알파 t, 여기 길이 t, 여기 길이 t니까 넓이가 똑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이 정도까지만 보고, 이 넓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설명할 건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보고, 굳이 이제 1참수까지 강의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1참수랑 y는 k라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이런 직선들에 대해서 어떤 곡선과 직선의 이제 어떤 그 관계를 좀 보고 싶거든. 관계를 보고 싶은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고 y는 k라는 직선 하나가 있을 때, 자, 만약에 fx가 k라고 하게 되면은 이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쳤을 때, 이 실제로 fx의 그래프에 x축이 어디 있는지는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 fx에 대한 그런 식이 안 나오는 순간 fx의 지금 보면 x축이 여기에 있을지 아니면은 이게 여기 있을지 다 모른단 말이지. x축에 대한 위치가 지금 불분명하게 나와 있어. 그냥 대충 일단 여기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fx의 x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 쳤을 때, 이 식에서 y는 k라는 어떤 직선이 있어. y는 k라는 직선이 있을 때, 이 y는 k에 대해서 y는 k라는 위치가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이 fx랑 k랑 만나는 점이 바뀌게 될 텐데, 그냥 대충 이쪽에 있다 칠게요.
이렇게 딱 치고 각각의 만나는 점들을 알파, 베타, 이제 감마라고 두면은 자 fx랑 k랑 만나는 점이 지금 알파, 베타, k가 되니까 f 알파도 f 베타도 그리고 마지막 f 감마까지도 다 전부 다 k가 돼요. 여기까지 되나?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f 알파 빼기 k, f 베타 빼기 k, 그리고 마지막 f 감마 빼기 k까지도 다 0이 된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내가 gx라는 거를 fx 빼기 k라고 두면은 fx에서 k만큼 뺐을 때 얘가 0이 되는, 그럼 gx가 결국 0이 되는, 따지면 fx 빼기 k가 0이 되는 이 근들은 결국 g는 알파, 베타, 감마에서 지금 다 함수값이 0이 나와. 그치? 왜냐면 f 알파, f 베타, f 감마가 k를 뺐을 때 다 0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게 g 알파라는 느낌과 똑같은 거지. 얘는 g 베타랑 똑같은 거고. 여기까지는 g 감마랑 똑같을 거야. 결국은 이 fx의 실제로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fx 빼기 k는 0이다라는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순간 얘가 이제 만약에 gx라고 하면은 이게 x축이 되고 그때 함수가 gx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실제 우리가 fx의 x축의 위치에 상관없이 어떤 상수함수가 생기는 순간 거기랑 그 fx와 상수함수를 빼는 차의 함수는 x축에 대한 위치를 조금 확정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조건이에요. 그래서 보통 fx가 이렇게 안 나와 있어도 fx 빼기 k를 이제 만약에 이게 3차함수고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에 1이라고 치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치면은 얘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런 식으로 바로 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겠지. 결국은 보면은 두 가지 상태로 볼 수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자 밑으로 좀 가서 fx 그래프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 y는 k라는 어떤 직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y는 k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x축은 여기 있다가 치고 이 fx랑 y는 k를 뺐을 때 0이 되는 그 점이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데 이 의미가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이 실제로 상수항 k의 상수항의 의미는 y축 위치로 y축 평행 이동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fx에서 k를 뺐다는 얘기는 fx라는 함수를 실제로 따지면은 k만큼 이렇게 내린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위치가 정확하게 알파가 돼야 되고 베타가 돼야 되고 감마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fx를 k만큼 내린 함수인데 이렇게 내렸다는 자체가 살짝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아까 지금 했던 것처럼 fx는 k를 봤을 때 fx 빼기 k 자체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 y는 k라는 이 직선이 실제로 원래 x축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이런 식으로 fx라는 게 fx를 굳이 내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x축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녹색깔 직선이 x축이 되는 순간 이게 되는 이걸 만족하는 이제 식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1차함수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약간 4차함수 형태의 그래프로 그릴 건데 이렇게 생긴 게 fx라고 칠게. 자, 이게 fx야. 자, gx라는 함수를 어떤 이제 1차함수 ax 플러스 b라고 만들 건데 그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신다고 쳐볼게요. 이 녹색깔 함수가 결국은 gx라고 생각을 해볼게. 여기도 이번에 x축이 어딘지 몰라.
이게 x축이라 쳤을 때 이 x축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 있을지 뭐 여기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좀 대충 띄워놓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 만나는 점을 똑같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면은 f 알파랑 g 알파랑 함수값이 같고 f 베타, g 베타도 함수값이 같다. 그리고 f 감마랑 g 감마도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f 알파 빼기 g 알파랑 f 베타 빼기 g 베타 이거랑 f 감마랑 g 감마를 뺀 이것들은 모두 다 0이 나올 거야. 둘이 다 각각 같으니까. 그래서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이거를 fx 빼기 gx라고 두면은 얘가 결국 0이 되는 근들은 알파, 베타, 감마에서 지금 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gx라는 녹색 선을 x축의 역할로 볼 수도 있다는 거. fx에서 gx를 빼는 순간. 이렇게 녹색깔 자체가 어떤 느낌이 될 수 있냐면은 녹색깔 이 선이 x축이 되는 순간 얘는 fx 빼기 gx가 0이 되는 근을 따질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이 fx 빼기 gx가 만약에 얘가 4차 함수인데 fx가 4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면은 얘는 지금 알파에서 중근 같기 때문에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만약 gx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fx를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에다가 플러스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만약에 아까 이제 hx라고 봤는데 이 hx랑 x축에 대해서 잘 쓰면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면은 hx의 그래프를 내가 파란색으로 그려보면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갔다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지. 이게 hx는 0이 되는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지. 그래프 형태가 확실하게 이렇게 뭐 그래프 개형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기 알파, 베타, 감마에서 근을 갖는 건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hx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렇게 x축을 또 그리는 것보다 그냥 이 녹색깔 직선이 x축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정도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fx에서 gx를 빼는 경우에 굳이 그래서 hx라는 새로운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얘를 x축으로 보고 실제로 약간 x축 좀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럼 봐봐. 좀 이제 후에 대한 얘기지만 지금 이 이 녹색깔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랑 어떤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기겠지. 왜냐면은 그거 우리 롤의 정리에서 배웠어. 알파랑 베타라는 데에서 이 평균 변화율과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거 생기는 거 맞지? 근데 얘 똑같아. 알파랑 베타에서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길이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점이 하나 생길 텐데 이 점이랑 결국은 이 점이랑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이것도 나중에 좀 볼게요. 어쨌든 결국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이때가 여기서의 극대가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고 똑같이 이 녹색깔의 기울기랑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순간이 생길 텐데 그 포인트가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가 극소가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1참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2참수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이번에 2차함수입니다. 2차함수는 이렇게 2차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떤 상수값이 나오고 2차가 되는 이런 함수인데 자 얘를 우리가 보통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꼭지점을 구하는 방식은 보통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 자체를 그냥 이렇게 쉽게 x 빼기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라고 해서 꼭지점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표현을 좀 하고 시작할게. 그럼 그렇게 되는 순간 이 p2라는 함수를 미분했을 때 이 도함수를
도함수 1차 함수니까 p1x라고 좀 쓰고, 이 도함수는 얘를 미분해주면 되니까 베타는 미분하면은 사라지고, 얘 미분해주면은 2배의 a2 x 빼기 알파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a2라는 자체를 양수라고 취급을 하면은 이 도함수의 그래프는 알파라는 점에서 알파라는 점에서 그려갖고 알파에 대한 지금 점대칭이 되는 1차 함수가 될 건데, 자, 도함수 봤을 때 이 알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도함수가 양수값을 가지고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음수값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 P2라는 함수는 이 알파를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좌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꼭지점 알파, 베타가 될 거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이 이차함수는 항상 이 꼭지점인 x좌표, 꼭지점인 x좌표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이 대칭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렇게 딱 선을 그었을 때, 선을 이제 그어버리면은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아지는데, 이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딱 한 번 더 있거든. 이제 정적분이란 걸 좀 배워야 되는데 약간 그냥 모르더라도 조금 지르고 갈게요. 살짝만 이제 그냥 할 건데, 자, 우리가 적분은 아직 안 배웠겠지만 이게 적분 기호거든요. A부터 B까지 적분한다는 얘기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얘기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어떤 F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적분을 하면은 원래 미분하기 전에 있던 함수를, 왜 벡터로 썼지? 미분하기 전에 있는 함수, 거기서의 위에 있는 값에서 아래에 있는 이 함수 값을 뺀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A부터 B까지 적분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만약에 F'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X축이 여기에 있어. 그럼 이 A라는 점을 내렸을 때, 이 수직으로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B라는 점을 수직으로 내렸을 때 여기까지의 이 영역의 넓이가 정적분이라고 이제 정의가 돼요. 결국은 이 F'에서 A부터 B까지 이 곡선과 이 X축까지의 이 넓이들을 이제 정적분이라고 하는데, 정적분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예를 들어 F'이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A부터 B까지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정적분이 된다? 그럼 이때 이 빨간색 값은 실제로는 넓이를 구하면 양수겠지만 정적분 값에서는 음수가 나옵니다. 이 파란색에서는 양수가 나오는데, 이 넓이에 그냥 똑같이 양수를 붙여서 나오는데, 이 밑에 X축 밑에에 대해서 음수에 대한 부분은 그냥 그 넓이에서 음수 마이너스만 붙여서 나오면 돼. 예를 들어 여기 넓이가 4야. 그럼 이 정적분 넓이는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만약에 넓이가 7이면은 여기 정적분 결과는 마이너스 7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되나요? 이거는 그냥 좀 굳이 이제 이해 못하더라도 그냥 이 정도까지만 받아들이면 되고, 결국 그 영역의 넓이가 함수값의 차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 이게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봐봐. 이 도함수 P2라는 도함수를 알파에서 마이너스 t만큼 움직였을 때랑 t만큼 움직였을 때는 일단 함수값이 똑같아. 그리고 봤을 때 여기 이때의 넓이랑 이때 넓이 같다는 것도 아까 봤었는데, 정적분의 약간 역할을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녹색깔은 이 넓이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했지. 그럼 여기 이 정적분 값이랑 여기 정적분 값, 이 파란색깔 정적분 값이랑 녹색깔 정적분을 한 값은 넓이는 똑같지만 부호가 반대가 될 거야.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정적분 했을 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인데 두 개 똑같으니까 더해주면 0 나오겠지. 그래서 알파라는 점에서 t만큼을 뺐을 때부터 알파부터 t만큼 더했을 때까지 이 p2라는 함수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원래 있던 p2라는 함수에서 위에 있는 값 알파 플러스 t랑 밑에 있는 값 알파 빼기 t를 그 함수 값을 빼준다고 하는 거야.
봐봐. 지금 이 정적분과 아까 결과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인데 넓이 똑같다 했으니까 0이었어. 결국 얘가 0이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P2가 알파 플러스 T랑 알파 마이너스 T에서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실제로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X축이 이렇게 딱 쳐도 이때 함수값의 높이랑 알파 마이너스 T일 때 높이랑 알파 플러스 T일 때 높이가 항상 같은데 T가 어느 값이든 항상 똑같기 때문에 이 T를 X로 바꿔줘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주면은 자, 이 넓이가 S야. 넓이가 S야. S1. 이 넓이는 넓이를 S2라고 할게. 그럼 인테그랄 얘는 이제 G'이라고 하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해주면은 얘는 FB 빼기 FA라는 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인데 얘 넓이가 4니까 그냥 4라고 쓸 수 있고 A부터 B까지 G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정적분을 해주면은 GB라는 함수값에서 GA라는 함수값을 빼준 건데 얘는 넓이가 S2니까 S2니까 S2라는 값에다가 얘는 음수만 돼 있어서 마이너스 S2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럼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고 A가 여기야 B가 여기고 근데 함수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그러면은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은 A라는 점부터 여기 끊어지는 이 부분을 S1 이 부분을 S2라고 넣을 수 있어 넓이를 그럼 이때 얘를 내가 만약에 H라는 함수의 도함수라고 보면은 A부터 B까지 H의 도함수를 정적분한 값은 실제로는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 HB 빼기 HA인데 얘는 S2라는 값이니까 양수값 그대로 나오는데 얘는 S1에서 음수의 부분이 나오니까 얘는 빼기 S1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S2라는 넓이에서 S1의 넓이를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까지는 근데 이거는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몰라도 돼요. 그래프라는 걸 좀 더 확실하게 배우고 3차랑 4차 함수를 배울 때는 이걸 좀 알면은 확실히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조금 더 파악하기 좀 쉬워요. 그래서 그냥 이것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랑 그 다음에 이 정적분이란 거는 영역의 넓이지만 양수랑 음수의 그런 개념을 갖는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실제로 넓이라는 건 음수를 가질 수가 없지만 정적분은 그냥 넓이인데 음수도 가질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자체는 크게 뭐 상관없으니까 넓이 구하는 건 아마 문제에서 안 나올 거고 중간고사 부분에서는 어쨌든 자, 좀 더 확인할게요. 항상 이차함수는 꼭지점을 갖는 꼭지점이 만약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x는 알파라는 선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었어. 이렇게 이차함수가 생기면은 x는 알파라는 선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 되는데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근이 A1, A, 여기 근이 A, 여기 길이 B, 근이 B라고 하면은 이 근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찾을 때 찾기 좀 힘들면 근의 공식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근의 공식 자체는 뭐 까먹진 않았을 거야. 까먹진 않았을 텐데 근의 공식을 좀 쓰기 힘들 때가 있어. 숫자 자체가 좀 커지거나 이러면 좀 쓰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찾는 방법을 내가 좀 알려주려고 하거든. 자, 실제로 이참수는 만약에 근을 이렇게 가질 때 얘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면은 이 근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베타라고 할게. 이거 이제 지워버리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차함수가 알파랑 베타에서 근을 가지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왔어. 그리고 알파랑 베타를 곱해주면은 a분의 c가 나오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고 우리는 또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얘는 항상 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는
이 꼭지점을 지나는 x는 뭐라는 축에서 x는 k라는 축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 같은 거리야, 여기 두 개는. 그럼 이 알파라는 점을 k에서 이 길이가 t라고 치면은 k에서 t만큼 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베타라는 점은 k에서 t만큼 더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축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구했지? 우리가 이거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들어서 a의 아까 했던 것처럼 x-k의 제곱 이런 형태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 다음에 찾는 게 뭐야? 실제로 이 참수가 여기 이 값에서 이 대칭이 되는 이 값에서 극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미분한 2ax 더하기 b가 0이 나오는 점을 찾아도 상관없을 거야. 그치? 그러면은 예시를 좀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좀 나올 일은 없긴 한데 나오게 된다면 찾기 힘드니까. 자, 16x제곱 빼기 48x 그 다음에 플러스 9란 이차함수가 있어. 얘가 0이 되는 근을 찾고 싶어. 만약에 근을 찾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일단 대칭축을 좀 찾아줘야 돼. 얘 미분해주면 32x 마이너스 48이잖아. 얘가 0이 되는 부분은 x가 2분의 3에서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 선은 x는 2분의 3이야. 어딘가에 x축이 있다 칠게.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 같지. 그럼 여기 길이 t라고 나. 여기 길이 t라고 나. 그럼 이 좌표는 2분의 3이라는 대칭축에서 t만큼 더해준 거고, 이 좌표는 2분의 3이라는 대칭축에서 t만큼 빼준 거야. 그럼 얘네 두 개가 지금 각각의 근이잖아, 근. 그럼 얘네 두 개의 근의 2분의 3 마이너스 t, 2분의 3 플러스 t. 이 두 개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16분의 9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은 얘는 합창공식이니까 4분의 9에 빼기 t 제곱은 16분의 9라고 쓸 수 있고, 그치? t 제곱은 4분의 9에서 16분의 9 빼주면 4분의 9는 16분의 36이고, 여기서 16분의 9 빼주면은 16분의 27 나오지? 그럼 t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루트 3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근들은 2분의 3에서 t를 빼고 더한 거기 때문에 양수를 택하든 음수를 택하든 똑같을 거야. 그래서 양수라고 생각하면은 하나의 근은 2분의 3 빼기 4분의 3 루트 3이 하나의 근이고, 하나는 2분의 3 플러스 4분의 3 루트 3이 나머지 하나의 근이 되는 거야. 이렇게 결국은 어떤 대칭축에 대해서 같은 거리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은 항상 합차의 개념으로 나와서 합차 공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어. 얘를 만약에 근해 공식을 쓴다 생각해봐. 짝수 근해 공식 쓰면은 16분의 2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의 제곱에다가 16 빼기 9를 해줘야 돼. 그럼 일단 이거 제곱도 해줘야 되고, 이거 뺀 다음에 또 루트까지 계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생각보다 숫자가 커지면은 계산하기 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을 좀 쓰면 좋은 것 같아요.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보면서 문제를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자, 9x제곱 빼기 18x 플러스 5는 0의 근을 좀 찾아볼게. 자, 얘 미분하면은 18x 빼기 18이 0이기 때문에 x는 1이라는 데서 0이 나와서 이 이차함수는 x는 1에서 극소 갖고 있고, 결국 x는 1이라는 선이 대칭이기 때문에 근은 무조건 1 플러스 t, 1 마이너스 t 이런 형태를 갖게 될 거야. 그치? 근 이렇게 쓰면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서는 1 플러스 t만큼, 1 마이너스 t만큼 해서 근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고, 얘는 결국은 계산해주면 1 마이너스 t 제곱인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9분의 5가 나와. 그럼 t 제곱은 1에서 9분의 5 빼는 거니까 9분의 4고, t는 풀마 3분의 2가 나오겠지? 결국은 하나의 근은 1 플러스 3분의 2인 3분의 5. 하나의 근은 1 마이너스 3분의 2인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지. 이거 실제로 아니면은 어떻게 또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막 3, 5, 1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계산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특히 이런 식으로 t 값이, 근 값이 이렇게 좀 유리수로 잘 나오는 경우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근이 나와버리면은 인수분해를 하기 좀 힘들단 말이야. 루트까지 찾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럼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데, 이런 식처럼 숫자 자체가 좀 커지게 되면은 근해 공식 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면 돼. 얘 미분했어. 그럼 결국은 x는 2분의 3에서 대칭 가지니까
2분의 3 플러스 t, 2분의 3 마이너스 t에서 근을 갖고 그럼 그 두 개 곱해주면 4분의 9 빼기 t 제곱인데 그게 16분의 9다 라고 하는 순간 t 값이 나오니까 거기다 이제 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나요?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이차 함수에서 근 찾는 거는 좀 어렵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함수랑 2차 함수에 대해서 일단 알려줄 내용들은 다 알려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항상 어떤 대칭축을 하나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고 대칭축을 무조건 하나밖에 가질 수 없고 그럼 여기서 볼게.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 영역의 넓이랑 여기 영역의 넓이 같을 거야. 그치? 그리고 그 후부터도 같은 거리를 가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도 같을 거고 또 넓어져도 이 넓이랑 뭐 이 넓이랑 같아지겠지? 같은 거리에 대해서 항상 넓이 같다라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까지만 보고 1차 함수랑 2차 함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